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원래 저희 그 화장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런 여름 날씨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림 종류는 거의 뭐 종류가 제한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웠고 땀이 나니까 보통 그 유분기가 많은 그런 그 크림류는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어머님들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그 원래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탄력이라든지 보습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분기가 있는 크림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는 스킨 토너, 여러분이 스킨이라고 부르는 스프레이 형태의 그 물로 돼 있는 액상으로 돼 있는 그런 그 스킨 토너라고 하는데, 그 화장품하고 그냥 약간의 에센스 정도만 바르거든요. 그런데 크림 종류를 만약에 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수분 크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나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크림을 오늘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이라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발라서 어떤 약용 효과가 아주 강한 그런 것들은 화장품이라고 하지 않고요. 피부에 그 효과를 아주 약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법적으로 화장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광고를 하면서 이 화장품은 며칠 안에 주름을 싹 없애줍니다. 이렇게 효과가 강력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식약처라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저희를 과대 광고라고 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화장품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화장품을 바르면 아주 대단한 그런 효과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화장품법상의 그런 정의로 보면 사실은 그런 그 화장품이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준다는 그런 광고는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보셨겠지만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그 화장품들을 적용함으로써 아주 서서히 화장품이 그 우리 피부에 아주 그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화장품법 상으로는 사실 정의가 이렇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선 그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그 화장품의 종류는 뭐 수도 없지만 뭐 크게 그냥 간단하게 나누자면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거, 얼굴이나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있고, 또 거품이 나는 그런 제제를 이용해서 씻어내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어요. 화장품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비누도 역시 최근에 그 저희가 화장품법상으로 비누도 역시 화장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바르는 것과 씻어내는 것 두 가지의 그 화장품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이 흔히 스킨 이렇게 말하죠. 스킨은 사실은 영어로는 피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엄밀히 말하면 콩글리시거든요.
엉터리 영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쉽게 스킨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스킨의 정식 명칭은 토너예요. 스킨 토너. 스킨의 그 피부에 바르는 톤을 정리해주는 그런 화장품. 그래서 스킨 토너가 정식 명칭이고요. 스킨 토너의 그 액상으로 되어 있는 뿌리는 화장품에 오일류를 첨가하고 유화제를 첨가한 것이 바로 로션이에요. 여러분, 로션 또는 에멀전이라고 부르는 거, 하얗게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오일이 첨가된 그런 화장품으로 로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조금 더 진한 그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이 크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크림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생각나시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얼굴에 바르는 크림. 약간 단단한 형태의 그런 그 화장품을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액상인데 조금 더 좀 진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에센스 또는 세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물로 돼 있는, 액상으로 돼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고, 조금 더 단단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토너를 만들게 될 그런 시간은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 크림 종류 중에 여름철에 가장 적합하고, 여러분처럼 피부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즐겁게 사용하는 그런 그 수분 크림이 오늘 이제 수업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씻어내는 화장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누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접했던 바디 샤워 또는 바디워시, 이런 것들도 씻어내는 화장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누, 단단한 비누가 있고 액상 비누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단한 비누는 이제 우리가 녹여서 붓는 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오일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씻어내는 화장품 중에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은 단단한 비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이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씻어내는 화장품 중에는 전에 우리가 했던 바디워시, 이거 말고도 머리를 세정할 수 있는 샴푸류가 있죠. 샴푸도 있고, 또 린스 종류도 화장품에 속해요. 씻어내는 화장품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워시 같은 거. 우리 보통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는 이렇게 거품 형태의 그런 비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씻어내는 화장품, 즉 씻어내는 것은 세정이라고 하거든요. 세정용 화장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별하자면 이렇게 화장품의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향수도 역시 화장품에 속하죠. 예, 향수도 저희가 경험을 해본 것처럼 스프레이 향수가 있고, 또 바르는 향수가 있었어요. 이런 향수류. 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체에 직접 뿌리지는 않지만 섬유에 뿌리는 그런 섬유용 향수도 있고요. 또 집에 이렇게 방 안에 공기를 좀 정화하기 위해서,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방향제도 있는데, 이런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공산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류라기보다는 공업용, 공산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화장품에 대해서 종류가 이제 씻어내는 것과 얼굴에 바르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얼굴에 바르는 것, 오늘의 주제 수분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수분크림, 그러면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분이 많은 크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하는 수분크림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분 형태의 원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조금 단단한 형태의 크림이 되겠어요. 그런데
보통 어머니들이 자주 바르시는 크림은 식물 오일과 유화제, 또 여러 가지 기능성 원료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 크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식물 오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도씨 오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제주도에서 그 많이 나는 봄철에 많이 피는 노란 꽃이 있어요. 이게 유채꽃이거든요. 근데 유채꽃의 그 씨앗을 받아서 기름을 짜면은 그 기름의 이름, 그 오일의 이름을 유채꽃씨유 또는 채종류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런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코코넛유도 있죠. 또 시어버터도 있고 이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처럼 그 천연을 다루는 사람들, 저희처럼 저희 회사처럼 천연 제품만 만드는 회사들은 이 식물 오일만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화장품들에는 사실 식물유만 쓰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물유 자체가 그 생산하는데 좀 제한이 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대중적으로 많이 파는 제품, 싸게 파는 제품에 이 식물유를 다 쓴다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든 얘기예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가격을 낮춰야 되면. 그래서 보통 거기에 어떤 것들을 쓰냐 하면, 여러분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써요. 예, 그래서 석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석유를 정제를 여러 번 해서 아주 깨끗하게 맑게 정제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 페트롤륨 오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 또 미네랄 오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네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석유에서 추출해서 정제를 한 걸 우리 그 원료 다루는 사람들이 미네랄 오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고, 또 발랐을 때 식물유는 약간 좀 더 촉촉하고 뭔가 젊은 사람들은 끈끈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이 그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면 장점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가벼운 느낌이 들고 얘가 바르면서 약간 휘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바로 스며들었다는 그런 그 생각을 들게 하고, 가볍고 뭔가 좀 부담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용감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미네랄 오일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게 꼭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사람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이는 게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저희처럼 이렇게 천연을 다루고 또 소비자분들이 그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그 인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식물 오일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더 늘어났고, 그런 그 미네랄 오일만 쓰던 그런 회사들도 이런 천연의 트렌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일부 그 식물에서 추출한, 또 식물에서 추출해서 약간의 가공을 거친 그런 오일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오일들이 그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식물 오일을 대부분의 그런 그 오일 원료로 쓰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도 썼던 콜라겐이라든지 히아루론산이라든지 또 글리세린 보습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다양한 원료들을 섞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로션도 마찬가지고 크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다양한 화장품들을 저희가 그런 원료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분 크림에는 대부분이 수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로에 아시죠? 알로에에서 추출한 그런 즙을 가지고 저희가 그 젤 형태를 만들어요. 젤 형태를 만들어서 그 젤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기 기능성 오일들, 또 기능성 보습, 기능성 원료 이런 것들을 섞어서 피부의 보습도 잘 되고 촉촉하면서도 가벼운 그런 그 수분 크림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수분 크림에는 전체 수분만 해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타민 오일이라는 거를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비타민 오일은 원래 이름은 씨벅탄 오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그 나무를 보면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좀 그 특이한데 씨벅탄 오일인데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오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얘를 그 추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비타민 나무가 가시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일일이 제거하고 얘를 추출하고 압착해서 오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압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들이 요리할 때 쓰시는 오일 혹시 아세요? 포도씨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말고 고소한 냄새 나는 거 있죠? 뭘까요? 참기름, 또 들기름, 그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맡았을 때 냄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참기름 안 쓰거든요, 잘. 예, 그래서 참기름 냄새 맡으면 처음 맡은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참기름을 써왔기 때문에 참기름, 들기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참기름, 들기름은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 원료로서의 오일, 그 오일을 만드는 과정하고 좀 틀려요. 예,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참기름, 들기름은 그 참깨, 들깨를 아주 뜨거운 열에 이렇게 볶아요. 볶은 다음에 기름을 압착을 해서 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에 쓰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포도씨 오일, 유채꽃씨유, 뭐 달맞이꽃씨유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그 꽃씨 씨를 뜨거운 불에 이렇게 볶아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걸 냉온 압착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을 그대로 그 실온에서 그냥 열을 가하지 않고 차가운 온도에서 그냥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 나오는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오일들은 그 참기름과 들기름 만드는 방법과는 다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또 그 참깨에서 만드는 오일 중에 세서미 오일이라고 해서 화장품에 쓰는 게 있어요. 그 오일은 똑같이 참깨로 만들지만 참기름처럼 그런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볶아서 열을 가해서 압착한 게 아니고 차가운 상태에서 압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에 쓰는 오일은 만드는 방법부터 다르구나,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분크림에 여러분에게 사용하게 해드리는 비타민 오일도 역시 그 냉온에서 차가운 온도에서 그대로 압착을 해서 만든 그런 오일이고요. 얘를 소량 사용해서 비타민이 듬뿍 담긴 그런 수분크림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크림 원료 중에 비타민 오일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썼던 콜라겐과 여러 가지 보습제, 또 그 항균 할 수 있는, 항산화 할 수 있는 그런 핵산디올이라든지 이런 원료들을 같이 제가 패키지에 넣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수분크림을 만드는데 어떤 열을 가해서 막 녹이거나 또 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패키지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미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수분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기들도 이 수분크림을 바르면 그 땀띠가 난 부위에 아주 좋고요. 또 이렇게 그 기저귀를 가는 아기들은 기저귀 갈고 나면, 예전에는 거기에 그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아주 그 몇 년 전에 파우더 안에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다, 그 탈크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해서 아주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에서 들어온 그 어떤 J로 시작하는 그런 제품 중에 그 탈크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베이비 파우더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베이비 파우더 대신 아기들을 이제 그 기저귀 갈 때
소변이나 이런 대변이 묻어 있는 부분을 물티슈로 닦는다든지 물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거기에 호호바 오일 같은 천연 오일들을 발라주어서 보습막을 형성하면 애기들 그 기저귀 발진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식물 오일을 가지고 아기들 피부를 돌보기도 하고, 또 기저귀 발진에 좋은 로션을 바르거나 크림을 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아기들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그 제품들을 많이 썼거든요.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보다 조금 그 발전이 느린 곳들은 아직도 그 파우더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베이비 파우더 냄새 한번 맡아보셨죠? 그 향을 섞어서 분말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 애기들 기저귀 갈 때 쓰는 베이비 파우더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드는 그런 수분 크림을 가지고 애기 기저귀 발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화장품을 많이 바를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누로 얼굴이나 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토너 있죠. 얼굴에 뿌리는 그 토너,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순한 비누라고 해도 얼굴을 씻어내고 나면 그 pH라는 게 있어요. 그 피부는 우리 약산성인데 비누는 약간 중성부터 알칼리성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알칼리가 남아 있으면 피부에 그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토너를 사용해서 피부를 좀 깨끗이 한 번 더 정돈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안하시고 나서는 토너를 발라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토너만 발라도 건조하지 않은 젊은 층들은 거기서 끝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거나 뭐 다른 것들을 바를 수 있어요. 비비크림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나서 바로 선크림을 바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선크림에는 자외선 차단제 그 안에 원료가 흡수제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일반 선크림에는 이런 흡수제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무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안을 하시고 나서는 토너, 스킨 토너 바르고 크림을 바르거나 로션을 살짝 발라주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시는 거 반드시 하시도록 하세요. 아무리 아기들이 바르는 선크림이라고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그 자외선 흡수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좀 복잡해서 여러분한테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저의 경우는, 저희 회사인 경우는 그런 자외선 흡수제가 없는 무기물로만 된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정말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저렴한 그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쓸 텐데,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맨 피부에 절대로 바르면 안 된다. 로션을 꼭 바르고 그 위에 발라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하루 종일 활동을 한 다음에는 집에 와서 세안을 할 때 그냥 비누로만 하면은 그 자외선 차단제가 아주 미세한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히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안법을 꼭 활용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냐, 폼 클렌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집에 있는 오일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올리브 오일, 포도씨 오일, 뭐 그 유채 채종류, 이런 것들 집에 갖고 계신 거, 그런 것들을 소량 덜어서 피부에 발라 놓으세요. 세안하기 전에 발라 놓고 TV를 잠깐 보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손가락 2개 있죠, 부드러운 거, 이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하세요. 골고루 하시면, 지금 이제 한창 사춘기나 20, 30대인 분들은 여기에 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 오일들을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데서 그 모래알처럼 피지가 나와요. 피지가 빠져나와서 여기 이렇게 손에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쬐끄만 알갱이가 보일 거예요. 걔가 바로 피지거든요.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닦아내고 한 5분 정도 마사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온 거 제거하고 그리고 티슈로 한번 닦아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뭐 바디워시를 사용하든 또는 비누를 사용하든 얼굴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다시 한번 마사지를 해서 세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도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 여러분 피부에 있는 그런 그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세안 방법이거든요.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세안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세안하시고 토너가 있으면 토너를 바르고 아니면 토너가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만드는 수분크림을 바로 발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부를 아주 촉촉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피부 관리를 지금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어릴 때는 화장품이 별로 없어서 그 외국에서 들어온 화장품들을 썼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 화장품들이 그렇게 좋은 성분들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요즘 한국 화장품들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물론 저희 제품도 좋지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 좋은 화장품들을 활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기초 화장품 바르고 위에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야 되고요.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요즘 점점 해가 갈수록 그 자외선이 굉장히 심해지고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크림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세요. 굉장히 주름이 깊죠. 주름이 깊은 거는 자외선의 그 피해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밖에 나갈 때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거든요. 선크림 특히.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피부에 자외선이 이제 바로 오기 때문에 자외선은 그 얼굴을 타게 하는 것뿐 아니라 피부의 세포를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름을 깊게 만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존층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싸고 있는 막을 계속 뚫어서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실 때는 굳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거를 바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외선 차단 지수는 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은 어렵지만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렇게 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을 완벽하게 뭐 다 차단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여름에 땀이 나면 자외선 차단제는 계속 없어지거든요. 땀에 의해서 흘러내리거나 또 뭐 물론 물에 강한 것들, 땀에 강한 게 있지만 그런 거는 피부에 굉장히 무리를 줘요. 저도 역시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 30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정도 제품들을 바르셔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에 무리가 되는 원료들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로 여러분 피부를 보호해 주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수분크림의 그 원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왜 젊은 사람들이 피부에 조금 더 무리를 덜 주는 수분크림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오일류가 섞인 크림은 또 어떤 연령층에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께 화장품에 대해서 또 오늘 주제인 수분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2부에서 실습 시간 때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예, 건강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부에서 봬요.